1978년 춤을 추어요란 곡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장은수.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동했는데요. 1995년 일본으로 진출해 신인상까지 받으며 순조롭게 신고식을 치른 장은수. 이후 각종 차트 순위에 진입하며 일본에서도 승승장구했던 그녀. 장은수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쟤는 왜 저렇게 저러냐고 엉뚱한 짓만 한다고. 일본 분 어떤 분이 저에게 완전히 그 이지메 같은 그런 스타일로. 쟤는 머리가 나빠. 힘들었던 일본에서의 가수 활동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과 그녀를 지지하는 열혈 팬들의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런 그녀가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올 때면 인천 바닷가를 찾는다는데요. 그녀가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바로 그 사람 어머니.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가 있을 때 그때가 엄마가 저도 내 엄마가 가장 생각이 나죠. 올해로 데뷔 36년 차 가수 장은수.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36년간의 못다한 이야기가 지금 여인만만에서 공개됩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지만 한국을 먼저 알린 건 한국의 노래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요. 사실 뭐 한류라는 말이 있기 전부터도 이 한국 가수들 또 한국의 노래들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1세대 한류를 주도한 가수, 1995년도에 일본에 가셔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던 1세대 한류 가수입니다. 함께 춤을 추어요. 장은수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오랜만에 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예, 일본이랑. 여러분들 혹시 가끔 TV를 통해서 맞아요. 제가 나오는 음악 프로에서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장은수 씨 보시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몸무게를 많이 빼셨죠? 더욱더 노래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작년에 8월부터 이렇게 걷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걷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예. 걷는 거를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은 뭐. 그래서 몇 하여튼 킬로 6시, 7시에 깨서 나가서 지금까지 8kg, 9kg 이렇게 되죠. 아, 예. 아니, 하루에 그래서 얼마나 세이브를 하면서 오래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네. 오래 걸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뭐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고 저희 집에서 남산 타워까지 걸어가고. 시간이 조금 얼마 걸리진 그렇죠. 않지만 그 위에까지 올라가요. 서울 타워까지. 예, 이걸- 그렇게 왕복하고 어떤 데는 뭐 종로상가 파고다공원 쪽까지도 걸어가고. 장은수 씨가 예. 함께 춤을 추어요에 이어서 이번에 신곡 발표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요. 새롭게 준비할게요. 그럼. 아니 근데 정말 네. 놀라운 게 저는 어릴 때 그 흑백 TV로 뵀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막 쇼쇼쇼 같은 데서 하시면 저 어릴 때 막 유치원 때 따라하고 막 네. 온 국민이 그 춤 따라하고 그러니까 막 그랬던 기억이 대단했었어요. 나는데 그때랑 모습이 정말 많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안 변했어요? 예, 안 변하셨고 변했을 텐데. 변했죠, 그리고, 여러분. 예. 그리고 궁금한 거는요. 거짓말이 아니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윤인 나이 이거 거짓말 이거 안 어울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외모를 봤을 때는 네. 제가 그 녹화 직전에도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위시냐 아래시냐 이런 걸 여쭤봤는데 네. 그게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한석준 아나운서는 거예요. 이승철 씨, 이은미 씨와 같은 또래가 아니냐. 이은미 씨.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보다 한참 위에 선배신 선배예요. 거지. 아, 그러면 네. 이은미 씨보다도 제가 그렇죠, 예. 많이 그렇죠. 선배인가요? 그렇죠, 많이 맞아요. 선배입니다. 아, 예. 춤을 추어요. 예, 예. 이거 조금 한번 좀 들려주시죠, 오랜만에. 일어날까요? 예. 그럼요? 예, 제가 모처럼 또 36년 만에 이쁘시다. 예, 36년 만에 미니스커트를 지금 입고 나온 거예요. 원래 미니스커트 안 입으세요? 아, 지금은 이제 안 입죠. 근데 제가 데뷔할 때 이렇게 입고 춤을 춰요를 노래를 해서 함께 춤을 추어요. 춤 해주세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사라진 말은 어디까지예요? 조금만. 이대로 잊어버려야 해. 그만. 방청객분들 다 따라하는 거 맞죠? 이 정도는 네. 국민가요였었어요. 그러니까. 1978년 춤을 추어요란 곡으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던 가수 장은수. 특유의 허스키 보이스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당신의 첫사랑, 못 잊어, 이별의 손짓 등 15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 가수로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며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연기 활동까지 펼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도 활약했습니다. 1995년 일본으로 진출. 데뷔 3개월 만에 일본 유선방송에서 신인상까지 수상. 무려 10곡이나 일본 유선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 이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그녀는 2013년 KBS 드라마 삼생이 주제곡을 불러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국민가요였던 춤을 추어요가 원래는 장은숙 씨 본인 노래가 아니었다면서요? 저의 전속 사무실에서 듀엣 그 당시에 이제 통기타의 그 분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이 남자 두 분들이 이제 두 분 듀엣이었어요. 춤을 추어를 부르려고 일주일 뒤에는 이제 녹음실이 다 정해지고 있었어요. 그 악보를 갖다 이렇게 휙 이렇게 던진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휙 이거 책상에 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캐치해서 받았죠. 네. 그래서 은수가 한번 해봐 이 노래를 어울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 지명일 선생님이 이제 저희 스승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은수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주위에서 딱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78년도 4월에 신곡이 나왔죠. 이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떴어요. 히트했죠? 그냥 바로 히트. 바로 떴어요. 한창 더 이제 올라가셔야 될 때 일본으로 돌연 떠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1978년도 데뷔할 때부터 일본 레코드 회사라든가 일본 프로덕션에서 많은 손짓이 있었어요. 러브콜. 근데 이제 저는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을 일단 좀 생활을 포기하고 버리고 일본에 어떤 일본의 주력해라. 가수처럼 하는 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포기하고 한국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1994년도에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슬럼프 기간이 있었어요. 디스크는 내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떤 많은 반응과 어떤 공감을 못 이루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열심히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을 때 94년도에 그런 스카웃이 또 왔기 때문에 이게 나에 있어서 어떤 인연이 있는가 보다. 아니면 이게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네. 늦겠지만 그때가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 이제 훨씬 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왜 장은숙 씨를 그렇게 러브콜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4번, 그때가 한 4~5번의 이제 러브콜을 받았는데 어떻게 장은숙을 일본에서 이렇게 저를 찾아다니면서 또 와서 저에게 의뢰를 하고 데뷔할 생각이 없느냐, 어떠한 문화는 일본의 문화는 이러한 문화인데 적응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까지 해주면서 그래서 일단은 그때마다 제가 이제 포기를 했지만 95년도에 이제 2월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78년도 데뷔한 저를 일본에서 알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은숙 알 리는 없는데 우연하게도 이제 그 관계자 쪽에서 저라는 이름이 몇 번 들렸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뿐이 지금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해도 네. 일본에 가셔서 3개월 만에 무슨 상을 또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신인상. 운이 또 좋아서 3개월 동안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신인상을? 예. 근데 딱 3개월 활동했는데. 네. 일본 노래 신곡을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면 춤을 추요를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이니까 일본말로. 일본어로. 어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유메노 카켈라니 오토코와 와비테 이런. 처음에는 조금演歌 스타일로. 음색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색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 음색을 한국 사람 안 좋아하는가요? 아까부터 저한테 혼나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 애교가 진짜.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해도 저희가 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낯선 이제 이국당 가수였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95년 2월에 도착하면서 7개월 동안 레코드 회사에서 이제 일본어 학교를 보냈어요. 일본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네. 지금도 일본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하는 그 자세로 봐서 아마 상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국에서는 그 신인상 그 대열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신인상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었죠. 근데 신인상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이후에 일본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예. 일본을 또 따라가 봤습니다. 네. 장은숙 씨의 일본 활동 모습 함께 보시죠. 장은숙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바로 일본 도쿄의 한 거리. 아침부터 그녀는 어딜 가는 걸까요? 오후에 있을 공연에서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운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항상 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이 진짜 잘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흘러가길 바라는 장은숙 씨. 그녀는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해야지 모든 일을 또 할 일도 많은데요, 제가 앞으로. 다른 소망도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들어주죠. 한꺼번에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하나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뤄온 장은숙답게 소원도 심플한데요. 여길 또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투쟁을 하는 거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멋진 하루를 위해 출발! 저녁에 있을 공연을 위해 최종 리허설 중인 장은숙 씨. 리허설도 본 공연처럼 아주 열정적이죠? 스텝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 뭐 리허설을 한두 곡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완곡 다 본방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안심이 되니까. 아니 근데 계속 옆에서 같이 해주시는 어떤 분이 누구신지. 그 지금 일본에 온 지는 뭐 7년. 그지? 지금 그렇죠. 현재 7년 오사카에 정도 살고 있고 됐습니다. 그 인디즈로 계속 혼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가 아직 덜 커가지고 제가 좀 더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인 가수를 천천히 생각해 볼까 하고 있는 중에 작년에 이제 예, 이름이 정태후예요. 우리 태우 군이 이제 그분 아나운서와 같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예, 스카웃을 한 거죠. 뒤에서도 정말로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세요. 채찍질 많이 그리고 하니까. 채찍질 정말 많이 내는 해주세요. 엉덩이 이렇게 예, 들이다 맞죠. 혼날 때는 정말로 그냥 따끔하게 혼나요. 그때는 눈물 날 정도로 따끔하게 혼나요. 무서워요, 선배님. 예. 그래도 잘 해주세요, 정말로. 잘해. 자, 간다. 이따 봐. 아끼는 후배의 무대를 뒤로 하고 그녀가 향한 곳은 팬클럽. 네. 열성분들. 언니, 이분은 특별히 또 남자분이, 우리 팬클럽은 거의 90%가 여자예요.命かけて 생명 건대요. 命最初からもうチャンスのチャンスく夢のかけらの時から 데뷔하고 2년 있다가 오사카에 3년 반에서 또 활동했거든요. 거기서 살면서 왔다 갔다 도쿄. 그러니까 오사카에 그때 또 사셨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뭐, 네? 계속 19년 동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본 공연 준비에 한창인 장은숙. 아무리 베테랑 가수라도 무대에 설 때면 긴장된다고 합니다. 긴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하신지 굉장히 오래됐죠. 36년째인데도 긴장하죠. 솔직히. 막 그냥 가슴이 내가 표현을 안 하지만 등에서 땀이 주르르르 흘러. 이때 또 한 명의 깜짝 손님 등장. 日本ではオンリーワンって言われてますね。非常にハスキーで、誰にもない声。チャンさんにはチャンさんしかないね。ちょっとおしゃれな女性が歌う。だから
チャンさんになりたいというね、歌だけじゃなくてチャンさんみたいになりたいというファンの人が多いんで、このままこの道を進んで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ます。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점점 늘어나는 팬들. 어느새 공연장 밖은 팬들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ハスキーな声がとっても素敵で心に響きます。素晴らしいです。歌が大好き。歌も姿もすごい美しい人ですね。ハスキーボイス。ハスキーボイスで素晴らしいですね。チャンスクさん。チャンスさへよ。 드디어 무대에 오른 장은수. 첫 무대에 앞서 일본 팬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다. 70分間の歌の中で、皆さんがチャンスクの歌を流れた歌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るので、 박수와 함께 시작된 그녀의 노래. 장은숙의 노래에 감동받은 듯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팬들. 이번에는 빠른 노래로 분위기를 띄우며 멋진 손동작까지 선보이는 장은숙. 갑자기 들리는 한국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장은숙의 히트곡 춤을 춰요. 한국어 가사인데도 쉽게 따라 부르는 팬들. 역시 원조 한류 스타답네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후배 가수와의 듀엣 무대. 흥이 절로 나는 멜로디에 어지간해선 움직이지 않은 일본 팬들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콘서트. 팬들의 반응은? ハスキー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よ。素敵でした。声が良かった。日本語がとっても上手で、若いションテフンさんもうお話がとっても上手で楽しかったです。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했었지? 재밌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지? 뒤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계속 어머, 정말? 만져가 터졌어요. 어머 진짜 소름 끼쳤다. 보는 관객도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감동했던 오늘의 무대.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로 오늘 또 하나 또 배우고 갔어요. 선배님한테. 어머. 최고. 이야, 최고. 잘 됐다 진짜. 이거 두 번. 이거 두 번. 어? 이거 어머 두 개. 정말? 네, 정말 멋있었어요. 앞으로 장원숙의 활동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많은 일본 가수들 틈에서 정상에 우뚝 서기까지 꾸준히 노력한 가수 장은숙. 힘들 때 함께 있어준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래합니다. 이렇게 네. 일본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사실 국내에서는 장은숙 씨에 대한 궁금증이 오해가 돼서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예. 그 뭐 오해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조그맣게 오해를 시작했다가도 이게 뭐 입을 타고 전해지면서 커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말하는 장은숙. 그녀가 궁금하다. 궁금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좀 모아봤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궁금한데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뭐가 많네요. 야, 아니 지금 보니까 저도 바퀴벌레, 많아요. 뭐가 이렇게 단팥빵, 많아요? 뭐 단팥빵. 일본 도피설. 네. 이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갈 때 우리 엄마 형제들한테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예, 안 하고 그냥 트렁크 3개 들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면서 이제 거기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그리고 갔던 거고 그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가서 활동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어차피 딱 1년만 1년만 데뷔하고
그리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겠네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 바로 2월에 갔는데, 3월에는 이제 잠깐 나와야지. 나와서 사람들한테, 나 9월에 데뷔할 예정이야. 깜짝 놀래게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볍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길어지신 거군요. 근데 2년 반 만에 제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데뷔하고, 뭐 신인상도 하고, 뭐 히트곡 그 데뷔곡 해서 나오면서 바쁘니까. 일이 많았겠죠. 예, 그래서 97년도 정도에 나왔죠. 나오니까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고. 엄마하고는 뭐 가끔 통화는 그 했고. 일본에서 신인상까지 받으면서 한마디로 좀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그렇게 제가 신인상을 받은 자체도 모르고. 제가 뭐 피할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활동을 또 거기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괜히 그러한 얘기를 그쪽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나의 활동 상황을 여기서 굳이 뭐 PR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언젠가 그 얘기들이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들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는 날이 뭐 있겠지 뭐 근데 지금까지도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저기 키워드를 보면 질투가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잘 되신 거에 대해서 누가 질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건 한참 있다 2006년도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노크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만에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거리감을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되고, 생방송을 이렇게 하러 갔는데, 근데 저를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한국에 좀 나와서 활동을 하면 뭐 어떠냐.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아프게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반가워서 그래 같이 앞으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쪽에서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한국에 나온 자체를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 생각을 하니까 나를 이렇게 좀 멀리 하고 거기서 그냥 잘하지 왜 왔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러한 부분의 얘기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이후로 생각을 하니까 저를 걱정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분하고 뭐 더욱더 지금 친하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여러 가지로 정말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된 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찾아뵙고 열심히 지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키워드들은 다 그 여가수한테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단팥빵이랑 바퀴벌레는 뭔지 궁금해요. 단팥빵 뭐예요? 단팥빵? 단팥빵? 참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그런 데뷔를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런 경험을 해도 어렸으니까 경험이 많이 되겠지. 이제 그랬는데 저 단팥빵을 먹으면서 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데뷔를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갑에서 100eng, 200eng이 이렇게 없어져 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슬프게 생각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예, 이제 이게 외국 생활에서의 이게 경험이구나. 이걸 절대 슬프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딱 어느 순간에 동전 지갑을 딱 여는 순간 150eng, 51eng인가가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일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 자체도 그러고 일행을 중요하게 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배는 것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9eng의 단팥빵을 그냥 뭐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내일을 이렇게 화환이 내일은 좋은 일이 오겠지 어떤 그러면서 뭐 웃으면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편은 울었죠. 단팥빵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바퀴벌레도 괴롭혔나 봐요? 바퀴벌레?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그매요, 방이. 정말 좁죠. 좁고, 그리고 부엌에 뭐 라면 한 개 정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또 화장실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냥 샤워기 하나 있고, 세면대 이렇게 손다가 매일 툭툭 부딪히면 여기 매일 멍들고 뭐, 그러한 몇 평 안에 이제 방이 있는 거죠. 방에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뭐가 이렇게 벽으로 뭐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서울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근데 일본에 바퀴벌레라고 달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본 듯한 바퀴벌레가 엄청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무섭냐고요? 안 무서워요. 전 잡아요, 그거를. 근데 손으로 잡는 건 아니고 종이를 빨리 가고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있고. 너 잘 걸렸다.
내가 지금 여기서 단팥빵 먹게 생겼어!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소리를 깨끗 지르면서 빡 하는 거야. 그럼 걔가 그냥 뻗어버려요. 그때 이제 막 스트레스와 어떤 저의 히스테리가 네. 거기서 풀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힘든 생활을 이겨내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 바로 바퀴벌레.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었어요. 누가 장우석 그게 씨가. 무슨 돈을 그래서 벌어? 일본에서 화장품 공장을 차렸어요. 정말 돈 많이 벌었는가 봐요. 왜? 그게 무슨 화장품 말씀이세요? 공장 차렸다고. 저건 뭐예요? 아닌데요? 저거는? 이거는 잘못된 얘기인데요? 그래요? 네. 뭐예요? 저는 화장품 공장 차려온 게 아니라 네. 제가 10대 때 아버지 사업이 이제 뭐 어느 날 뭐 좋은 데 살았다가 어느 날 뭐 팍 좀 뭐 비가 새는데도 뭐 살았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사춘기 때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제일 고생하는 거는 아버지는 사업을 그렇게 좀 안 좋게 만들으셨지만 고생하는 거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오남매인데 공부를 다 엄마가 다 가르쳐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넷째 딸인데 엄마만큼은 내가 내 힘으로 해서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제 그 화장품 공장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를 제가 이제 공장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큰 회사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심부름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화장품 제가, 회사요? 예, 화장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는데 너무 어리다고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뭐 그러한 적이 좀 있었죠. 엄마가 나중에 알고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이렇게 생활고에 막 시달리고 이렇게 어렵다 보면은 가수보다도 어떤 직업 전선에 빨리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침 아까 쇼쇼쇼 얘기하셨지만 TBC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당신의 스타로라는 그 오디션 노래자랑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엄마가 고생을 하시는데 저의 등록금을 충당을 못할 것 같은 그걸 저는 본 거예요. 눈치 빠르게 봤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노래를 했었지만 가수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가수를 해야 되겠다.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의 지인분들이 아 거기에 그 프로를 나가면 나가봐라. 주말, 월말, 연말이 있잖아요. 상금은 얼마예요? 그때 당시 5만 원이었었어요. 그거였었어요. 그거. 아, 상금 타려고? 예. 그래서 제가 아 빨리 지금 가수가 돼야지의 욕심이 아니라 5만 원 받아서. 내가 다음 달이면 등록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모자르는데 엄마를 딱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주말을 나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1시까지 예선을 보러 가야 되는데 늦게 뭐 이렇게 보니까 언니 치마도 빨간 치마도 원피스도 훔쳐서 입어야 되고 빨간 구두 훔쳐서 신어야 되고 그거를 화장실에서 그 방송국 화장실에서 막 갈아입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길게 따고 다녔을 때 그거를 쫙 푸는 거예요. 머리가 이만큼 내려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을 뚝뚝 두들겼어요. 예선하는 데를. 어머 아니나 다를까요? 이미 경비실에서는 끝나고 갔었을 것이다. 모든 분들이. 근데 한번 올라가 봐라. 2시간이 그 텀이 있는데 올라갔더니 그 안에서 들어와요. 이래요. 들어갔더니 슬픈 노래는 싫어요.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 작곡을 하신 유승엽 씨가 유승엽 선생님이 그때 당시 예선의 그 심사 피아노를 쳐줬군요. 예, 피아노 치고 그때 당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다음 주에 주말 그 녹화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뚜렷이 모이는 눈에 띄는 그 어떤 그 후보자가 없었다 이거죠? 없었다 얘기죠. 그래서 2시간을 이제 PD 선생님이랑 뭐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노래를 하라고 피아노 열심히 쳐주시는데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김정호 씨의 노래가 유행했어요. 이름 모를 소녀. 이름 모를 소녀. 그리고 어니언스의 뭐 이슬이라 뭐 이런 거. 이슬이라. 네. 그래서 한 8, 9곡을 시키는 거예요. 예심에서 누가 9곡씩을 한 너무 잘하니까 계속 시켜봤구나. 아니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보다도 꼬마가 왔는데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발전성이 조금 뭔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얘는 조금 앞으로 좀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보살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가수가 되겠다. 뭐 이런 장래성을 보고 다음 주에 녹화를 하는데 7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7번이라는 게 뭔가 막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나는 정말 그 오디션에 그 오시는 분들이 프로잖아요. 아시다시피. 엄청 노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프로고 저는요 진짜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아마추어죠, 예, 예. 근데 저를 그때 이제 우승으로 해서. 우와! 무슨 노래로 우승했어요, 그때? 신난다! 무슨 노래로 우승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키 씨의 그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뭐 이런 조금 좀 노래. 불러줘 보세요, 그 옛 추억을 좀 떠올리게. 예.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 마음이 왜 그러는지. 뭐 가사가 조금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예, 그러한 노래가 그때 히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오키 선배님의 그 노래가. 아, 그럼 아까 그 연말, 노래도. 월말 다 1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하고 또 겨울에 12월에 연말 하고 연말도. 연말에서는 이제 우수상 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최우상은 누가 탔어요? 최우수상은 김상월 씨라고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예. 활동 안 하시고 그러군요. 예, 지금은 뭐 가끔 어디에 나오시는 거는 같은데 잘 예. 일단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엄마를 우선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정말 공부와 저의 아르바이트 한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제가 그 사춘기 시절을 친구들은 막 좋은데 뭐 놀러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뭐 산에 뭐 캠핑도 가고 지금도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 수영장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싶고 그거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는 학교 때는 정말 엄마만을 생각하고 물론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특히 제가 조금 별종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얘기는 5만 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일단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렇지. 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만 원 까먹었었네.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 5만 원을 들고 트로피를 갖고 버스를 타고 딱 내리니까 그냥 트로피가 딱 깨지는 거야. 이게 무슨 불우한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지. 근데 이제 알맹이는 안 깨졌죠, 그렇죠? 그 유리가 깨져서 그 유리를 다 주웠어요, 제가. 그리고 5만 원은 잊어버릴까봐 딱 숨겨서. 그래서 가니까 엄마가 형제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트로피가 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뭐 이렇다 그러니까 쟤는 왜 저렇게 저러냐고 엉뚱한 짓만 한다고. 1등에서 5만 원을 타왔는데 예. 얘는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짓 다닌다고? 한다고요. 학교도 안 가고 그거 지금 그러고 왔으니까. 밥을 먹다가 오빠한테 맞았어요. 아. 갑자기 이게 날라오는데 야. 예, 누가 너보고 그런 짓을 하라고 했느냐. 저희 오빠가 여기 KBS의 방송공사 1기생이에요. 어떤 파트? 탤런트 장칠군 씨라고 꽃피는 팔도강사 뭐. 아, 탤런트세요? 예. 그렇게 상 받아왔는데도 따귀가 날라올 정도면 나중에 가수 데뷔한다 그랬을 때도 가족들이 별로 찬성하지 않았겠어요. 엄마는 뭐 그냥 묵묵부답이셨고 오빠가 제일 우리 오빠가 왜 예. 그렇게 반대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 있음으로써 해서 됐다.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무슨 이 연예계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근데 오빠보다 더 잘 나갔죠? 아, 오빠가 그걸 무서워했군요. 우리 오빠가 그 꽃피는 팔도강사 전후 예 그렇게 해서 잘 나갔었어요. 우리 오빠는 옛날에 잘 나갔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잘 나가고 안 나가고 떠나서 근데 네. 오빠가 연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노래로 이제 히트를 치셔서 결국 연기까지 하게 되셨잖아요. 그때 오빠가 뭐라 그러셨어요? 아 저요? 네. 저 그때 당시에 80년 초반이죠. 그 KBS 뭐 저 서울의 지붕 밑이라는 뭐 드라마 네. 주말 드라마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이주일 씨, 예. 이주일 씨 그때 한참 뭐 그렇죠. 스타실 때죠. 진짜 나왔죠. 그때 이주일 씨하고 저랑 같이 립바똥 사장이라는 영화 예 그렇게 했고 예.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오빠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기법을 했는지 아무 말은 없었어요. 근데 연기 같은 것도 함부로 그렇게 출연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여전히. 연기자 되느냐. 노래면 노래지. 오빠가. 이러한 따끔한 얘기에 저는 또 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잘난 척을 했구나 내가. 뭐 이런 거. 네. 정말 운명처럼 스타가 돼서 결국은 이제 일본까지 가서 이름을 떨치셨는데 그 가장 그 힘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일본 갔을 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캠페인도 다니고 이벤트도 하고 손님들도 사람들도 오고 하지만 안 보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무시라기보다 어떤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언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몇 개월에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닌데 금방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쓰는 거, 히어링 읽는 거, 듣는 거는 되고 하지만 말하는 것도 될 수가 있었지만 왠지 저의 프라이드, 저의 자존심에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실어증 환자처럼 말하다가 이렇게 다물고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 어디선가. 그랬는데 이제 저의 그 방송 관계자의 일본 분 어떤 분이 저에게 완전히 그 이지메 같은 그런 스타일로 쟤는 머리가 나빠. 머리 나빠서 저렇게 일본 말도 저렇게 금방 하지를 못하는 거야. 뭐 이러한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모든 일본어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대화로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도 많이 모르는 곳도 있으니까 일본어 그 사전을 요만한 걸 항상 가방 속에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길래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밑에 이렇게 썼어요. 빨리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래갖고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열받는 거예요. 커피숍에 모여 앉은 그 사람한테 가서 진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 좀 싸나운 면이 있거든요. 못 참는 거 있거든요. 그럼 뭐였어요, 그 단어가? 머리가 정말 나빠, 뭐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에 대한 뭐 얘기를 그 조금 섞어가면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잠깐 지금도 일본에서 가끔 이렇게 방송 가고 하면 이렇게 부딪히는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모른 척 딱 뭐 안면을 이렇게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더욱더 저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일본말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기려면은. 그래서 그때는 뭐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의지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게 됐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일본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계셨어요. 저는 매년마다 사실은 트렁크 몇 개를 쌉니다. 한국으로 오려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의 신곡을 9개월, 10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 신곡을 하려면은 준비 기간이 3개월이 있고 또 신곡이 나오면은 3개월 동안 PR 기간이 있어요. 뭐 전국이 뭐 전국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뭐 몇 군데의 지방을 돌면서 캠페인을 해줘야 되고 이벤트 라이브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3개월을 다니고 나면은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방송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9개월이 10개월이 또 가요. 그럼 또 신곡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이 계속 지속되면서 제가 지금 한 18년, 19년이 이렇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물론 이제 2년 동안의 공백도 있었지만 레코드 회사 스카우트 해준 회사가 이제 2년 동안 저 하다가 도산을 해서 1999년도에 이제 완전히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레코드 회사에서 장은숙으로 데뷔를 했지만 장수 뭐 찬스 뭐 이런 어떤 장수하라고 이제 일본에서 인기를 일본말로 찬스라는 뜻인가 보죠? 예. 그런 뉘앙스가 또 맞아요. 여러 가지로 장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의 가명으로 1999년부터 2000한 11년까지 장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본명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은숙으로 다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노래방 같은 근데 곳에 가면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장은숙하고 가로 열고 장수. 물론 이제 일본 말로. 이렇게 둘 다 돼 있지만. 그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본에 딱 가시자마자부터는 바로 성공가도를 달리셔서 19년 동안 쫙 달려오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좀 힘들고 올라오고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힘든 일본 생활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이 있다면? 일본인 가수들이 지금 뭐 몇만 명. 많은데 그 가수들이 사실은 내일의 꿈을 위해서 뭐 인디즈부터 시작을 해서 무명 시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뷔를 한 거는 정말 탄탄대로로 스카웃을 정확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데뷔를 해서 2년 동안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2년 후부터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부터 이제 레코드 회사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또 덫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노래가 히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트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많이 CD가
팔려야 된다는 건데 그 나라는 어떤 이벤트를 하든 어떤 캠페인을 하든 이러한 공간에서 노래를 하든 간에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나중에 그 판매를 합니다.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판매해요. 그 나라의 시스템이자 문화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일본에서 데뷔를 할 때 그쯤이 일본의 그 방송, 쇼 방송이 많이 없어질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뭐 그런 데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것도 많았지만 여하튼 뭐 2000년 들어가면서 몇 년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히트가 안 나오는 것도 같고 안 팔리는 것도 같고. 근데 일본에 가셔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음반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좀 탄탄대로고 인정을 받으셨는데 일본 가서 활동하시면서 아우 내가 여기를 왜 왔어? 그만 돌아가자! 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진짜 많아요. 많고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 살다가 조금 다른 문화에서 사니까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 일본말을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우리는 충분하게 너 지금 화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또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거를 화도 안 났는데 뭐 화났다는 저런 정색을 하고 왜 저렇게 물어볼까라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국민성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 표정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예,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딪히는 게 어떤 트러블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저의 지금 사무실에, 일본의 사무실에 매니저, 그것도 지금 지금 한 13년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 대화에 있어서의 그 표정이라든가 그 뉘앙스를. 그래서 그런 거 부딪히는 게 가장 그게 중요하면서도 그게 힘든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또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에 제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 저는 한국 사람. 그래서 저희 선곡을 뭐 오픈하고 말할 때도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밥 먹었어? 뭐 화났니? 재밌었어?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의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딱 이렇게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겠죠. 예. 그런 힘든 시간들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엄마 생각이죠. 한국에 계신 어머니? 예, 우리 엄마 생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외국에서 활동을 한다는 가수들이 그렇게 흔치도 않았고 갈 때는 제가 좋은 환경에서 갔지만 일단 그 속에서 제가 어떤 그 참고 견디는 게 성격상으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의지를 기르자. 어떤 인내심을 기르자. 지금 내가 늦은 나이에 일본에서 이렇게 데뷔를 했지만 뭔가 꽃을 피워놓고 그리고 내가 한국을 가야지. 나는 그게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누구에게나 특별하겠지만 그렇게 장은숙 씨가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님이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이셨나요? 이렇게 고생했던 그 얼굴이 외국 가서 이렇게 스쳐요. 그러니까 저희들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게 특히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제가 굉장히 더 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응원을 보내주셨나 봐요. 전화 통화도 잘 안 했어요. 국제 전화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땐 또 비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좀 열심히 좀 모아서 이제 국제 전화하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또 막 시간 보면서 빨빨빨 얘기하고 뭐 그러한 게 있었죠. 1990년대는. 예. 엄마하고의 추억 중에서 지금도 가장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소주를 술을 조금씩 먹어요. 예,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잘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분 좋고 분위기 좋으면은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술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먹겠죠. 그런데 엄마가 술의 종류를 어느 것이든지 좋아해요. 어머니께서. 소주도 좋아하시고, 뭐, 위스키, 와인, 막걸리. 근데 이제 냉장고를 열면 항상 그런 술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제가 밤에 이제 일을 끝나고 늦게 가면은, 내가 어떤 때는 포장마차가 이렇게 집 근처에 많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가서 엄마 나 포장마차에서 지금 소주 한 잔 먹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주무시다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들어가는 시간에 엄마가 항상 그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숙이한테 전화가 올까, 뭐.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12시 다 돼서 이제 일하고 뭐 들어가면. 그럴 때의 그게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소주를 이렇게 먹으면은 팍팍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3분의 1씩 먹는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취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3분의 1씩 나눠서 먹는 그런 술 먹는 방법도 엄마가 이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좋은 거를 가르쳐 주셨죠. 보통 친정엄마하고의 추억 이야기할 때 보통 음식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소주 꺾어 마시는 거 배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는 네. 정말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네, 그 애틋함이 있죠. 예, 그런 감정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장은숙 씨도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이고, 녹음실입니다. 신곡 레코딩 하러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녹음 잘 예, 부탁합니다. 예. 비도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원곡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발라드 예. 하고 비트가 굉장히 8비트 예, 발라드처럼 돼 있는데 좀 비트 좀 있게 네. 편곡 바꿨기 때문에 잘 부탁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오늘. 네. 녹음 잘하시고 네. 드디어 신곡 녹음이 시작될 텐데 장은숙 특유의 허스키 보이스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금 컨디션이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닌데 릴렉스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를 떠나보내면 저 어둠 속에 그대를 떠나보내면 그대의 사랑 창작불처럼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대라는 표현은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떠나보낸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그녀의 곡 해석이 더해져 더욱 애절하게 들리는 장은숙의 노래. 컨디션 난조 속에서 과연 잘 되고 있는 건지. 뭐 예전 실력 그대로 어떻게 목 관리를 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으신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타월로 항상 이 목을 이렇게 감고 여름엔 덥죠. 하지만 틀려요. 감은 거와 안 감은 거와 목 관리를 그렇게 타월로 하면서부터 관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들어오십시오. 철저하게 목 관리를 하며 늘 준비하고 노력하는 가수 장은숙. 어저께 여유만 오늘 처음 편곡한 곡으로 녹음해본 결과 어때요,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네. 조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음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하시는데. 아니요, 오늘은 뭐 연습으로 이제 분위기를 오늘 파악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코딩을 하면 안 되죠. 했고 지금 며칠 동안 또 계속 녹음실에 와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음을 마치고 인천 바닷가를 찾은 장은숙. 국화꽃까지 들고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서 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아주 소녀 같은 감성이 지닌 그런 분이에요. 바다를 향해 하염없이 걷기만 하던 그녀. 도대체 특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 만나러 왔죠. 여기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네, 저쪽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드넓은 바다로 어머니를 보내드렸다는 장은숙. 서울에 있으면 자주 오죠.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오고 싶었는데 1년 만에 오고 너무 막 죄송하고 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 넷째 딸 장은숙을 가장 사랑하셨다는데 함께 살기를 바라셨지만 그 바람을 이뤄드리지 못해 죄송하기만 한 그녀. 담낭암으로 이제 병원에서 한 10일 계시다가 정말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몇 달이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으면 어떤 이런 아쉬움이 없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서. 보고 싶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장은숙.
사무치는 그리움을 국화꽃에 담아 바다로 띄우고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엄마한테 신곡이 곧 나오니까 엄마 응원해달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또 재밌게 엄마 잘 놀고 있어. 또 올게요. 힘든 상황 속에도 열심히 노래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가수 장은숙.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음악과 함께 할 거라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아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더 그리운 존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마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마음에 맺히셨던 게 혼자시잖아요, 아직도. 네. 결혼 빨리 하는 거 보고 갔으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요. 네. 엄마가 너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이런 그렇죠. 얘기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마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 그래도 속으로는 좀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내 네. 마음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표를 안 하셨다. 예, 그러신 거죠. 네. 제가 하도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하니까. 예. 근데 뭐 그 얘기 하니까 진짜 궁금하긴 한데 지금까지 뭐 사랑했던 사람은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결혼하고 이 사람하고 싶은가요? 결혼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좋아하고 이렇게 사귀던 분 많죠. 가장 심각했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한 네. 분을 이렇게 한 명을 이렇게 사귀면은 저는 굉장히 오래가는 스타일이고 아. 이렇게 그렇게 기억에 있는 건 없는데 일본 가기 전에 네. 뭐 지인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분하고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놈의 일본이 길어지는 바람에 그분은 이제 딴 분하고 결혼했어요. 3살 연하의 남자 그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는데?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분과 잘 되면 결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때 뭐 30 중반도 훨씬 넘어 있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잘 안 되셨어요? 제가 이제 있는 바람에 올해 2년 반 만에 나왔다 그랬죠, 이번에. 그럼 일본에 기다리라고 말 안 하고 가셨어요? 왜 저는 뭐 금방금방 나올 줄 알고 예. 그 전화 통화를 자주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전화 그 상태가 자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공부해야지, 학교 다녀야죠. 네. 신곡 연습해야죠, 데뷔곡. 그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공중전에 가서 그 전화한다는 것도 귀찮았고 또 그 시간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됐고 사실은 이렇게 자주 대화를 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는. 그럼. 예. 그래서 그때 뭐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상태로 결혼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럼 그분은 다른 분이랑 그 사이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요. 다른 분하고 했죠. 예. 장은숙 씨가 이렇게 만나고 참 매력 있고 예쁘고 그리고 일단 성격이 좋잖아요. 막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초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 성격 좋은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다 보면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 내가 결혼을 못한 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하느라고 뭐 그랬던 게 가장 원인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느라. 제가 만약에 한국에만 계속 있었으면은 결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누군가 옆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에 항상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도 많지만 결혼했을 것 같고 그 일본을 가면서 그 긴 시간들이 결혼을 못하게 한 거겠죠? 결국에는. 아니 근데 뭐 그게 뭐 그분은 간단한 설명이죠. 그분은 그분이었다 치더라도 일본에서도 사실 일본에 사는 한국 분들도 많고 일본 맞아요. 사람들도 많고 노래도 잘하시는데 얼마나 예, 또 많은 남자 그러니까. 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제가 2013년도에 제가 또 저의 그때 당시 장수기 때문에 오피스 장수라고 프로덕션을 제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노래하는 가수로서 또 회사를 운영하는 또 뭐 어떤 대표로서. 오너로서 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인 가수 발굴을 또 열심히 하고 있었고 네. 뭐 그런 게 바쁘기 때문에 네.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일도 많으셨지만 다가오는 남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기억에는 저한테 다가온 남자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못 느꼈어요. 그래요? 예, 무감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감각을 아무리 뭐 몰랐는데. 사업도 사업이고 노래도 노래지만 그 한국에서 함께 막 활동했던 동료들 지금 다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그런 동료들 만나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진짜 부럽죠. 부럽고, 애기들도 이렇게 낳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을 참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그 무엇보다도, 애가 지금이라도 하나 참 있었으면. 있었으면. 예,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얼마나 예쁘게 공부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얼마나 예쁘게 했을까. 지금 이제 50대 좀 이제 넘으셨는데, 결혼 계획은 계속 갖고 계십니까? 아예 없어요. 아, 정말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이상형? 이런 사람 나오면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까? 옛날에는 기공자 같은 스타일. 허옇고 뭐 잘생기고 뭐. 그런데 지금은 어떤 그 생활적으로 좀 강하고. 강하고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그리고 남자스러운 남자? 그리고 배도 외모는 뭐 그렇게 따지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우리 이분처럼. 조영우 씨 정도는. 기본적인. 오, 처음이에요, 조영구 씨. 근데 또 왼쪽을 보니 또 너무 잘생기셔서 또 말은 못하겠고. 이게 저의 젊었을 때의 이상형입니다. 아, 제가요? 한석준 아나운서랑 결혼하시면요, 떠받들어야 되고, 저는 예. 계속 떠받들어야 돼요. 아니, 그거 지금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저의 매니저 역할도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로드, 저랑, 가만있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안 되지. 네, 네. 우리 저 사모님께서 굉장히 좀 오해하시지 말게 좀, 말씀 좀 잘하시고. 근데 별로 기분 안 나빠하실 예, 거예요. 안 걱정하지 나빠하실 마세요. 거고요. 예. 자, 또- 아니면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사모님하고. 같이 지내서. 조영우 씨는 아니고 저 부인하고만 친하게 지내요. 근데, 어때, 한석준 아나운서 이렇게 뵈면서 참 재미있지 않으세요? 아주 시원하시네요. 그렇죠.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술 마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소주. 예, 그리고 진짜. 되게 그 같이 후배들하고 만약에 소주를 한잔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안 마시면 마시라고 강요하실 것 같아요.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19년 동안 못 만났던 분들이 많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거리감도 많이 느끼고 대화도 하고 싶고 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요즘에 올 때마다 모임을 가져요. 많이 모이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술들을 다 못해요. 제가 해요. 네. 그러면 막걸리도 이렇게 갖다 놓고 소주도 갖다 놓고 네. 강제로 따라서 이렇게 막 먹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예. 진짜 권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나는 분들 가운데 유독 친한 연예인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저는요, 예. 지금 정말 그 친구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거는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친하고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연예계에 좀 네. 친한 선배라든지 그런 분 없나요? 요즘에 예. 완전 대박 나셨잖아요, 오승근 씨. 오승근 씨, 예. 김자옥 씨 남편. 내 나이 같았어, 예. 예. 그래서 오승근 씨하고는 옛날에 가끔 이렇게 지나가시면 툭툭 한마디씩 던지세요. 열심히 노래하라고. 예, 그리고 10년 이상을 같이. 오빠의 밴드에서 또 노래도 하고. 그게 이제 80년도 넘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근이 오빠하고는 오승근 씨하고는 이제 가끔 이렇게 커피하고 밥 먹고 해요. 장원석 씨 지금 일본에서 활동을 하신 지 20년이 다 돼 가시는데, 어떠세요? 일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인간다운 인간이 좀 되고 있는 거? 참을성이 없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네. 이제 가다가 이렇게 중단하고, 뭐, 그러한 어떤 그 참고 기다리는 거? 인내심이 좀 인내심 없으셨군요.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이렇게 버티는 거. 예. 이 버틴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버팀의 그 어떤 것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든 시간 견디시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시고 이제 한국에서의 활동 위해서 또 들어오셨잖아요. 앞으로의 이제 계획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요? 한국에서 작년에도 사실은 신곡을 내놓았고,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사실은 다가가려고 해요. 네. 작년에 이렇게 방송 뭐 드라마 삼생이 주제가 예, 바람이 분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신곡은 아닌데 예전에 내놓은 노래였었는데 그걸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아레인지 다 바꾸고 해서 8월 정도면은 이제 신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받아주시고 맞습니다. 대박. 해주셨으면 그래야지 제가 히트곡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외면하시면 이렇게 많은 고생도 했다고 하지만 많은 그 고생 속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변화한 장은숙의 그런 어떤 인간과 저의 노래를 여러분들께서 잘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했으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한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 시간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오늘의 장은숙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잘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